홍익이념이라는 단어는 저희 지식으로 보면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상생과 조화의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이것이 맞는다면 이롭게 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 대상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물질 세계를 칭하는지 아니면 인간에게만 국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에서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건 노력 안 해요. 동물은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인간은 노력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동물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거지. 근데 이 단어를 쓸 때 이렇게도 모르니까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감정을 가진 뭐 동물이고 뭐 이런 걸 갖다 거기다 붙여놓은 거지. 우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고 동물은 노력하는 게 아니다. 자연에 스스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널리 이롭게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을 뭐를 이야기할 거냐? 가진 것을. 돈을 보고 가진 거라고 할 거냐? 모든 질량을 우리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주를 가진 것도 가진 것이요. 지식을 가진 것도 가진 것이요. 갖춤을 갖춘 것도 가진 것이요. 모든 것이 인품을 가진 것도 가진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질량을 잘 우리가 다듬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내가 가졌을 때 그럴 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못 가진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롭게 못 하느냐? 못 합니다. 못 가진 자도 사람을 왜 이롭게 못 합니까? 못 한다라는 거죠. 못 가졌는데 뭘 이롭게 니나 가지지. 더 채워야 못 가진 자는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홍익인간 안 됐던 이유가 네가 아직 덜 갖췄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중이라서 홍익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인류는 지식사회가 돼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전부 다 생산된 시대라는 얘기죠. 다 가진 겁니다. 인류는 다 가졌다. 다 가졌으니까 이롭게 해야 되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되고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너의 생각이고 이 사회가 다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뭐라고 할 것이냐. 요는 잣대되는 게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후천시대가 도래하고 선천시대를 막을 내린다라는 것은 모든 질 높은 생산을 위해서 이때까지 선천시대가 온 겁니다. 질이 높은 생산. 그럼 우주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우주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우주에서 무엇을 생산을 했느냐. 은하계가 별들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높은 열을 생산했다. 천지 창조 이래로 그러니까 빅뱅 이후로 계속 고질량의 열을 창출한 것이 우주가 한 일입니다. 고열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고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다. 고열이 없으면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우주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이는 고열이 없이 생산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우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물질 생산이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2012년 12월 22일로 우주의 새로운 물질 생산이 끝난 시대가 됐다. 이게 선천시대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 생산된 걸 갖고 운용하는 시대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에 우리가 지식을 배양하는 이 지구촌에, 지구는 지식을 배양하는 데입니다. 비물질에 사람이 지식을 배양하는 데가 지구촌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혼들이 육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무대가 요 지구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지식을 배양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양하는데 지식 중에서도 논리를 생산하는 겁니다. 논리를 생산하는 이는 시대가 2012년으로 끝났다 이 말이죠. 2012년 12월 22일로 이 지식의 논리가 생산되는 시대가 끝났다 요 소리입니다. 우주에는 물질이 더 질량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게 끝났고, 사람 사는 지구촌에는 지식의 질량 있는 지식은 생산하는 게 끝났다. 논리 생산의 끝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선천시대, 후천시대, 전기 후기입니다.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우리가 동물의 시대라고 우리가 쳐다보던 여기에서 홍익인간 시대로 도래한다. 그래서 모든 걸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는 이 생산된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시대라는 거죠. 운용을 못하게 되면 인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물자도 많고 지식도 많고 논리도 많고 모든 것이 생산대가 있는 시대에 이걸 잘못 만지면 이제는 혼란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생산이 될 때하고 생산 다 된 거를 가지고 이걸 바르게 못 만지고 엉뚱하게 만지면 이제 혼란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혼란이 되지 않으려고 상식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논리 생산은 끝났고 상식으로 정리하던 시대. 여기 끝나는 것이 모든 상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2012년 12월 22일입니다. 이래서 이게 종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구촌에서 하는 일이 끝났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하던 열망을 갖고 하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논리 생산은 중단한다. 그러면 미래는 어떤 시대냐? 진리의 시대로 도래한다. 논리하고 진리는 다른 겁니다. 논리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질량이 틀린다. 진리는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논리는 인간이 생산하는 논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룬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 자체가 자연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우주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요는 정신적인 시대가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정신적인 시대라는 것은 네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시대는 정신적인 시대를 연다라고 하더라도 너의 논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너의 잣대로 찾아가는 것이지 이것은 바른 정신세계를 만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전부 다 영혼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 정신세계를 만지기는 하는데 그건 너의 논리와 너의 근기에 따라서 만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이건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진리의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만진다라는 것은 수준이 높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낮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신세계를 이제 만져간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이럴 때는 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법으로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